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2019학년도 수능 완성 교재에 있는 유형편에 들어있는 문법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문법 유형 연습 1이라고 되어 있죠. 48쪽에 1번, 2번, 3번 문제를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원래 여러분 우리 문법에서 의문과 의문 체계와 그 다음에 의문 변동은 꼭 출제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의문 변동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머릿속에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가 있어도 보기를 읽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알았죠? 이 의문 체계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자음 체계하고 모음 체계를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 의문 변동에는 크게 교체하고 그 다음에 탈락하고 그 다음에 축약과 첨가가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교체에는 뭐가 있다? 뭐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 유음화가 있고 국외음화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탈락도 모음 탈락, 자음 탈락이 있고, 축약도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이 있다. 첨가에는 니은 첨가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 첨가에는 반모음 첨가도 있지만 니은 첨가도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능에서 꼭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문법에서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유형연습 1에 1번 문제 있죠. 이 1번 문제가 바로 뭘 묻는 문제죠? 의문 변동을 묻는 문제입니다. 요즘 의문 변동이 나오면 여러분들 의문 변동이 몇 번 일어났는지, 의문의 숫자가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까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빨리빨리 판단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가끔 그 등급이 좀 낮은 학생들, 문법이 좀 약한 학생들한테 야, 좋다, 양이라고 하면 이게 의문이 몇 개입니까? 그러면 어떤 학생이 3개라고 대답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초성의 요 이응은 형식적으로 붙여진 겁니다. 글자 모양을 위해서. 알았죠? 그래서 의문의 숫자는 2개라고 생각해야지요. 이해되셨죠? 요 정도는 기본으로 좀 알고 있고요. 거기 1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기를 참고할 때 적용된 의문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래서 보기에서 유음하다, 비음하다, 거센소리 대기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국외음하다. 이렇게 이제 보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어느 정도 문법이 정리된 학생들은 이 보기를 읽지 않고 선택지만 보고도 문제의 답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 여러분 1번에 보면 물난리라고 돼 있죠. 물난리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하죠? 물난리 이렇게 발음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요 리을 때문에 요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고, 얘가 요거 때문에, 뒤에 있는 리을 때문에, 유음 때문에 다시 유음으로 바뀐 겁니다. 유음화가 맞죠? 그래서 유음화가 몇 번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2번 일어났다. 그래서 밑에 유음화가 2번 적용됐습니다. 의문의 숫자는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뀐 게 없죠. 의문의 숫자는 똑같다. 그 다음에 구치다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2번에 굿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되면 얘하고 얘가 디귿과 히읗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티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축약이 돼야 됩니다. 이제 맨 처음에는 이 단계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이모음 앞에서 티읕이 치읕으로 바뀐다. 그래서 발음하면 굳히다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요 단계로 이루어지면 축약이 이루어진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요 단계고 하면 국외음화가 이루어져요. 됐죠?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국외음화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형식, 형태소, 이 모음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잔디라고 하면, 잔디는 왜 이게 이 모음 앞에 디귿인데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얘가 무슨 형태소이기 때문입니까?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이다.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우리가 디디다라고 하면, 디디다라고 하면 이건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디디가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건 축약과 함께 무슨 음화가? 국외음화가. 그래서 밑에 있는 게 2번 선택지 거센소리 대기와, 거센소리 대기가 바로 뭐죠? 자음 축약입니다. 자음 축약. 그 다음에 국외음화가 각각 한 번씩 적용됐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죠.
밟는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 리을이 탈락해야 됩니다. 그래서 밟는이 돼야 되고, 알았죠? 두 번째는 요 비음, 니은 때문에 앞에 있는 비읍이 비음으로 바뀌죠. 그래서 밟는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일어난 거고 탈락이 이루어진 거고, 여기서는 뭐가 이루어진 거다? 비음악 교체가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이것도 몇 번 일어난다? 2번 적용되죠. 그래서 밑에 있는 게 3번에 밟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밑줄 그어놓으세요. 비음악 각각 한 번 적용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잘못된 겁니다. 가끔은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는데, 이 자음군 단순화를 우리는 탈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탈락이 이루어지는 전제가 뭐냐?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음절의 끝소리의 규칙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에 올 수 있는 자음은 몇 개밖에 없다. 7개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겹자음은 동시에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가 탈락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결국 자음군 단순화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에 일어나는 건 맞지만 자음군 단순화를 뭐라고 하진 않는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알았죠? 이거는 여러분 교체가 일어난 게 아니고 탈락과 그 다음에 교체가 일어난 거다. 됐죠?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밥맛만이라고 돼 있어요. 4번에 밥, 됐죠? 맛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발음대로 하면 어떻게 돼 있죠? 밥. 밑에 어떻게 돼 있어요? 밥맛만 이렇게 돼 있죠. 밥, 맛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 1단계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일단 얘가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뭐로 바뀌어야 돼요? 밥, 맛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비음 때문에 얘가 다시 미음으로 바뀌고요, 요 미음 때문에 얘가 다시 니은으로 바뀐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요거는 끝소리 규칙이 한 번 일어났고 비음화가 2번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한 번, 비음화가 2번 적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붓하고도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붓하고. 그럼 이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 얘가 디귿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붓하고. 됐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결합해서 뭐가 돼야 돼요? 티읕이 돼야 됩니다. 됐죠? 그럼 요게 이제 요 단계로 가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가 일어나는 거고요. 됐죠? 요 단계에서는 뭐가 일어난 거다? 축약이 일어난 거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5번 선택지에 보면 붓하고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거센소리 대기가 각 한 번씩 적용됐습니다가 맞는 설명이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자음군 단순화가 탈락이 아니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내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자음군 단순화, 자음 탈락은, 됐죠? 겹받침에서 자음군 단순화, 탈락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에 일어나는 건 맞지만 이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됐죠? 요 정도까지가 음운변동에서 수능시험에 나오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여기에서 이제 음운의 개수가 늘어났냐 줄어들었냐 여기까지 좀 알아야 되고, 좀 더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원래 자음 체계에서 보면 소리 나는 위치, 좋은 위치에 따라서 5개, 알았죠? 좋은 방법에 따라서 파열음이 있다, 마찰음이 있다, 파찰음이 있다, 비음이 있다, 유음이 있다. 요 정도까지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알았죠? 그래서 음운변동에서 특히 자음동화 같은 경우는 이게 좋은 위치가 바뀐 건지 좋은 방법이 바뀐 건지까지 알아두는 게 바로 수능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만약에 우리가 구지라는 말이 있어요. 구개음화를 보면 구개음화가 있는데 이렇게 쓰지만 발음할 때는 이렇게 발음하죠. 됐죠?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럼 디귿이 뭐로 바뀌어요? 지읒으로 바뀝니다. 그럼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면 좋은 위치도 바뀐 거고, 알았죠? 디귿은 원래 파열음입니다. 알았죠? 근데 지읒은 파찰음입니다. 그러면 좋은 방법도 바뀐 거다. 여기까지는 공부를 좀 해둘 필요가 있다. 알았죠? 근데 여러분들 원래 문법을 배우다 보면 자음 체계에 표가 있습니다. 표가. 알았죠? 입술 소리가 있고 윗 잇몸 소리가 있고 생 입천장 소리가 있고 여린 입천장 소리가 있고 목청 소리가 있다. 요거는 좋은 위치입니다. 위치. 알았죠? 그 다음에 파열음이 있고 마찰음이 있고 파찰음이 있고 비음이 있고 유음이 있다. 요거는 바로 좋은 방법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 표를 머릿속에 암기를 해둘 필요는 있다. 알았죠? 1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2번 문제는 이제 뭐에 대해서 묻는 거죠? 2번 문제는
모음 체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에 대해서? 모음 체계에 대해서 묻고 있다. 이 모음 체계 중에서 거기 여러분 2번의 표에 있는 건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단모음 체계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단모음 체계. 이 단모음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발음할 때 입모양이 변하지 않는 게 단모음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 단모음에다가 플러스 반모음을 하면 이게 무슨 모음이 되죠? 이중모음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모음에서 여러분들 이런 용어들은 알아야 돼요. 단모음이 뭐고, 그 다음에 반모음이 뭐고, 이중모음이 뭔지 정도의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알았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 그 표에 보면 전설모음이다, 후설모음이다,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고모음이다, 중모음이다, 저모음이다, 원순모음이다, 평순모음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자봐. 사람의 옆모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됐죠? 여기 이빨이고요. 알았죠? 여기 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음 체계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많이 그리죠. 그죠? 이건 뭐 모음 사각도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이걸 여러분들한테 대부분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보면 이게 입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안. 알았죠? 이 모음이 바로 여기서 나는데, 혀가 위에 있으면서 혀의 위치가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모음은 여기서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이라고 하면 혀의 위치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우라고 발음하면 우는 혀가 뒤로 들어갑니다. 알았죠? 우보다 앞에 있는 게 의죠. 그죠? 입니다. 그 다음에 입을 제일 크게 벌리는 게 뭐다? 아다. 뭐 이 정도 위치들을 좀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표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설모음이라는 건 뭐죠? 전설이라는 건 혀의 위치가 앞에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원순모음이라는 건 뭘 뜻하죠? 입술 모양이 동그란 걸 원순모음이라고 합니다. 오하고 그 다음에 우하고 그 다음에 외하고 그 다음에 외. 됐죠? 요 네 가지가 바로 입술이 동그란 원순모음이다. 나머지는 다 평순모음이다. 그 다음에 고모음, 저모음은 혀의 위치가 위에 있으면 고모음이고 밑에 있으면 저모음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일단 정확하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선생님 전설과 원순과 후설모음이 뭔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해되셨죠?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원래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이모음 역행동화라는 게 있는데, 악이라는 게 있죠. 악이. 그럼 요 이모음이 앞에 있는 모음에 영향을 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액이 요렇게 이제 쓸 때가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모음 역행동화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맞춤법에서도 아기가 맞지 애기가 맞는 건 아닙니다. 됐죠? 근데 요 이모음이 앞에 있는 모음에 영향을 줘서 이모음이 더 생기기 때문에 이걸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해요. 알았죠? 그럼 요 아모음이 이모음 역행동화에 의해서 무슨 모음으로 바뀌었죠? 애모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모음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애모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알았죠? 근데 그 표를 보면 아는 무슨 모음이죠? 후설모음입니다. 근데 애는 무슨 모음입니까? 전설모음이죠. 그러면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거야. 알았죠? 이런 걸 뭐라고도 한다? 전설모음화. 이렇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하려면 이게 후설모음이고 이게 전설모음이라는 걸 알아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옛날에 중세국어에 보면 중세국어에 우리가 물이라고 해요. 물. 근데 이게 현대국어에 와서 물이 됩니다. 알았죠? 그럼 의모음이 뭐로 바뀐 거예요? 우모음으로 바뀐 겁니다. 의는 무슨 모음이라고 돼 있죠? 평순모음입니다. 알았죠? 근데 우모음은 원순모음이죠.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뀌면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원순모음화. 이렇게. 이해됐죠? 이 모음동화는 여러분들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잘 출제되지는 않지만 이 모음이 평순이고 이게 원순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 표는 모음 체계는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자음 체계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밑에 물로 바뀐 것은 모음 변동은 입술 모양만 달라진 겁니다. 맞죠? 입술 모양이 평순에서 뭐로 바뀐 거다? 원순 모음으로 바뀐 거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이번에 보선이 버선이 됐다라고 하면 보선이 버선이 된 건 뭐가? 오모음이 됐죠.
오모음이 무슨 모음으로 바뀐 거예요? 어모음으로 바뀐 겁니다. 오나 우나, 자, 오나 어나 다 뭐에 해당하죠? 후설 모음이죠. 됐죠? 그 다음에 뭐에 해당합니까? 둘 다 중모음입니다. 알았죠? 근데 분명히 알아둘 건 얘는 원순 모음인데 얘는 원순 모음이 아니지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 보선이 버선에서의 모음 변동은 입술 모양만 달라진 거다. 맞죠? 이거는 평순이 원순이 된 게 아니고 원순 모음이 무슨 모음으로 바뀐 거다? 평순 모음으로 바뀐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치기치기 됐다. 알았죠? 그럼 요건 여러분 음모음이 뭐로 바뀐 거죠? 이모음으로 바뀐 겁니다. 됐죠? 그럼 음모음은 뭐에 해당하죠? 음모음은 분명히 후설모음인데 이모음은 전설모음이네. 그럼 모음 변동은 혀의 전, 후, 위치만 바뀌었다. 맞는 말입니다. 이게 후설모음이 무슨 모음으로 바뀐 거다? 전설모음으로 바뀐 거다. 그 다음에 남비가 냄비가 된 건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그겁니다. 남비라고 하면 요 이모음이 앞에 모음에 영향을 주는 이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쓸 때가 있죠. 냄비 이게. 이것도 이모음 역행동화인데 이거는 그래도 표준어로 인정을 해줍니다. 예외가 좀 있습니다. 아지랑이가 맞아요? 아지랭이가 맞아요? 아지랑이가 맞죠? 이거는 이모음 역행동화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이모음 역행동화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남비가 냄비에서의 모음 변동은 혀의 전후 위치만 달라진 거다. 맞죠? 얘가 후설모음이고 얘는 무슨 모음이다? 전설모음으로 바뀐 거다.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운에서는 꼭 음운 체계하고 음운 변동을 동시에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근데 호도가 호두가 된 건 알았죠? 그러면 오모음이 무슨 모음으로 바뀌었죠? 우모음으로 바뀐 겁니다. 됐죠? 그럼 얘도 평순 모음이고 얘도 원순 모음이고 얘도 원순 모음이죠. 됐죠? 그래서 밑에 모음 변동은 혀의 전후 위치만 달라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나 우는 여러분들 둘 다 무슨 모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다 후설 모음입니다. 단지 얘가 중모음인데 얘는 무슨 모음이죠? 고모음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고모음화 된 거지. 됐죠? 얘가 전설 모음이 후설 모음이 되거나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이 된 건 아니다. 됐지? 답은 4번이 답이었어. 5번이 답이죠. 이건 표만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표만 정확히 이해하고 표에 있는 용어들을 이해할 줄 안다면 충분히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오른쪽에 3번 문제는 별표 쳐놓으세요. 이 3번 문제는 이제 품사와 관련된 문제인데 원래 여러분 우리가 단어를 뭐라고 하죠? 단어를 형태소가 모여서 이루어진 게 단어인데 이 단어를 종류별로 나눈 걸 품사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고? 단어를 종류별로 나눈 걸 품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를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잘못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선생님이 이제 얘기해 주겠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들 동사하고 형용사에 대한 설명이 보기에 나오는데 학생들이 공부할 때 동사하고 형용사의 의미를 가지고 구별하는 게 1단계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의미 가지고 이해를 안 하고 뒤에 어떤 어미를 붙여서 말이 되면 뭐고? 형용사고 말이 되면 동사고 말이 안 되면 형용사다. 이런 식의 암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보기에 있는 대로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어떤 단어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를 판별하는 데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 동사는 뭐죠? 밑줄 그어놓으세요. 동작이나 작용이라는 말을 꼭 먼저 알아두세요. 그럼 병철이가 가다. 그럼 동작이 있죠.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병철이가 웃다. 동작이 있죠. 그럼 이게 동사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다 라고 돼 있어요. 성질, 상태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해됐죠? 성질이나 상태, 아름답다. 뭐죠? 상태죠. 그죠? 그럼 당연히 이건 뭐예요? 형용사다. 이렇게 구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대체로 학생들이 이런 의미는 먼저 생각 안 하고 뒤에 어미를 붙여서 자꾸 구별하려고 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대체로 보면 의미 이해는 안 하고 요령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나 동사를 구별할 때는 첫 번째 의미 가지고 구별하세요. 그래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 그때 마지막으로 어미를 붙여서 이게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를 구별해봐라. 됐죠?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밑에 뭐라고 설명했어요?
원리적으로 동작이나 작용에 대해서만 쓰일 수 있는 어미의 결합에서 이 두 품사는 차이를 보이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어미 결합의 차이가 있다. 동사하고 형용사는. 그래서 동사, 형용사에 결합할 수 있는 어미의 차이를 정리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의해서 흔히 볼 수 있는 문법적 오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첫째, 명령형 종결어미 아라나 어라 또는 십시오가 청유형 종결어미 자는 동사 어간에는 붙는데 형용사 어간에는 붙지 않는다. 둘째, 현재를 나타내는 동사 어간에는 선어말 어미 니은이나 는이 붙을 수 있지만 이게 바로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입니다. 됐죠? 형용사에는 붙지 않는다.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는은 동사에는 붙지만 됐죠? 형용사에는 붙지 않는다. 그래서 형용사에는 뭐가 붙는다? 니은, 은이나 니은이 붙는다는 소리예요. 이게 혼동하지 마시고, 알았죠? 여기서 그 다음에 니은이라고 하면 이게 니은이 은이 붙을 수도 있고 니은만 붙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원래 뭐라고 하죠? 이 형태라고 합니다. 무슨 형태? 이 형태. 이해됐죠? 모음으로 끝난 게 있다. 그래서 시다가 있다고 치자. 시다 뒤에는 은이 붙은 게 아니고 뭐가 붙어야 돼요? 요게 붙죠. 관형사형 어미 뭐가 붙는다?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뭐가 붙는다? 요게 붙는다. 요게. 알았죠? 니은이 붙는다. 오케이? 근데 이제 이 앞에 있는 어간이 뭐로 끝나면? 자음으로 끝나면, 알았죠? 뭐가 붙을 수 있다? 은이 붙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말이 모음이냐 자음이냐에 따라서 결합하는 형태가 다른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 형태. 올해 선생님이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어미가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법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어미는 한번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6월 모의수능에 뭐가 나왔었죠? 이게 어민지 아니면 이게 접산지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이라고 하면 우리 앞에 있는 요거는 접사죠. 명사 파생 접사입니다.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분명히 문법 수업을 듣든가 아니면 뭐 인강을 통해서 문법 수업을 들어서 이런 것들을 구별할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얘는 명사형 종결, 명사 전성 어미입니다. 이거는. 알았죠? 얘는 품사가 이미 명사가 된 거고 얘는 동사입니다. 뭐라고요? 동사. 이게 6월달 모의수능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분명히 어미가 출제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미에 대해서 꼭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미에는 뭐가 있다? 어말어미가 있고 선어말어미가 있다. 어말어미에는 뭐가 있다? 종결어미가 있고 연결어미가 있고 전성어미가 있다.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머릿속에 익힐 필요가 좀 있다. 그 다음에 넷째, 목적이나 의도의 뜻을 나타내는 러나, 고자 등은 동사 어간에는 결합할 수 있지만 형용사에는 결합할 수 없다. 이 말은 형용사가 어미 결합에서 동사보다는 제약이 좀 있다는 거죠. 설명은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동사, 형용사를 구별할 때 일단 의미 가지고 구별을 하시고, 알았죠? 안 될 때 의미가 약간 모호하고 의미 구별이 잘 안 될 때 어미를 결합해서 말이 되면 동사고 안 되면 형용사다.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을 취하시면 됩니다. 거기 여러분 날이 뭐라고 돼 있죠? 일찍 밝는다라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름에는 날이 일찍 밝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뭐가 붙었죠? 는이 붙었죠. 는이 붙었습니다. 현재형 어미 는이 붙었어요. 선어말 어미가. 얘가 바로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형용사에는 결합할 수 없고 동사에는 결합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면 얘는 품사가 이미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동사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설명이 뭐라고 돼 있어요? 박는다는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왜? 박다는 형용사인데 어미, 는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까? 날이 박는다. 말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박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박다라는 말은 문맥에 따라서 동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이 밝다라고 하면 요건 달이 밝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건 형용사입니다. 이해됐죠? 근데 이렇게 하면 달이 밝는다라고 하면 요 현재형 선어말 어미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동사로 쓰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동사가 아까 뭐라 그랬죠? 위에서 움직임이나 작용이라고 했죠. 이 작용이 있잖아요. 작용이.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젊다라는 말하고 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늙다. 이걸 무슨 어라고 하죠? 반의어라고 합니다. 얘는 품사가 뭘까요? 젊다. 젊는다가 됩니까? 젊는다? 안 되죠. 얘 형용사입니다. 근데 늙는다는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왜? 병철이가 늙는다? 말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 형용사로도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됐죠? 이건 문맥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맥을 통해서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얘는 형용사로만 쓰이지만, 알았죠? 얘는 동사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다? 형용사가 될 수 있다. 오케이? 이해됐죠? 얘하고 똑같은 겁니다. 얘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 여러분 있다라는 말이 있고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다 없다가 있는데 이 있다는 동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원래 없다나 있다는 여러분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인데 얘는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명령 어미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너 여기 있어라. 야, 우리 여기 있자.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동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미를 결합해서 구별해보면 좋다. 답은 1번이 답입니다. 1번은 여러분 이건 원칙적으로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가 잘못된 말입니다. 적절한 표현입니다. 알았죠? 여기서 받다 어간 뒤에 는이 결합했다면 얘는 동사로 쓰인 겁니다. 적절한 표현입니다. 밑에 2번에 항상 건강하십시오에서 건강하십시오는 원칙적으로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면 건강하다, 이 건강하다는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뒤에 뭐가 붙으면 안 된다? 뒤에 어미 십시오가 결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여러분 어떻게 쓰는 게 맞죠? 항상 건강하게 지내세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이해됐죠? 우리 명절날 여러분들 어른들한테 절하고 뭐라고? 건강하세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건강하세요도 여러분들 왜 잘못된 거죠? 건강하다가 이게 형용사입니다. 뒤에 세라는 무슨 형 어미가? 청유형 어미가 결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뒤에 요라는 보조사가 결합한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하세요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쓰는 게 맞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이게 맞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3번에 저 둘은 서로 걸맞는 짝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거 걸맞는은 원칙적으로 적절한 표현이 아니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걸맞다 자체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는이 결합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그럼 는이 결합하면 안 되니까 뭐가 결합하는 게 맞아요? 뭐가 결합하는 게? 은이나 니은이 결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걸맞다는 형용사입니다. 걸맞다는 형용사가 맞아요. 됐죠? 그럼 걸맞다 뒤에는 뭐가 결합하는 게 맞다. 이게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니은이 아니고 은이 결합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문장대로 쓰면 저둘은 서로 걸맞은 짝이 아니라고 생각해. 됐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 3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머리에 짐을 이기는 일이 이렇게 힘드는 일인지. 힘드는 그래서 힘드는은 원칙적으로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 힘들다에 느는 결합할 수 없습니다. 맞죠? 힘들다도 여러분들 품사가 뭡니까? 힘들다 형용사입니다. 이 뒤에는 는이 결합할 수 없고 니은이 결합해야 되고 니은이 결합하면 얘가 떨어져야 됩니다. 니을 탈락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죠. 힘든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4번도 적절한 설명이라고 봐야 됩니다. 밑에는 우리는 지구에 일하러 온 것이 아니라 행복하러 왔다. 행복하다는 여러분 품사가 형용사죠. 그래서 뭐가 결합할 수 없다? 러라는 목적이나 의도를 뜻하는 어미가 결합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행복하러 왔다 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아마 선생님 보기에는 음운 변동과 단어는 꼭
수능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음운 체계와 음운 변동은 꼭 머릿속에 암기를 좀 해두시고, 됐죠? 그 다음에 품사를 구별하는 능력을 좀 여러분들이 갖추기 위해서 품사에 대해서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해되셨죠? 오늘 유형 1번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 다음 동영상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요. 혹시 문법이 약한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반드시 문법을 정리해서 문법을 확실하게 정리해놔야지 모의고사 볼 때 문법 문제 풀 때 시간을 좀 많이 줄일 수 있고요. 그래야지 비문학 고난도 지문에서 시간을 좀 더 쓸 수 있습니다. 알았죠? 이 문법은 여러분들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이해를 한 다음에 머릿속에 암기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반복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해되셨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동영상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